15% 관세 폭탄. 살고 싶으면 미국에 잘하세요. 트럼프의 일방적인 횡포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늘 그랬듯 이번에도 한국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고 조용히 굴복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펜타곤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겨냥해 단 한 장의 철수 통보를 날렸고 그 즉시 평양 함대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얗게 질린 펜타곤 장군들은 결국 백악관으로 쳐들어가 관세 철회를 요구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멈추게 했길래 천하의 미국이 하루 만에 무릎을 꿇은 걸까요? 오만한 미국을 굴복시킨 유쾌한 대반격 시작합니다. 2026년 2월의 워싱턴 D.C.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공기가 도시 전체를 차갑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7층, 제 집무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포토맥 강은 마치 거대한 은색 비단처럼 유려하게 흐르며 제 승리를 축하하듯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상무부 전략산업국 국장 줄리언 벤스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공급망의 설계자 혹은 무역전쟁의 사냥개라고 불렀습니다. 제 이름 석자는 워싱턴 정가에서 곧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절대적인 힘과 동의어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방금 백악관에서 보안 팩스로 날아온 아직 잉크의 독한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 15% 행정명령서였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들여온 에스프레소의 짙고 씁쓸한 향기가 방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최고급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된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자축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정면 벽면을 가득 채운 85인치 대형 모니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 연단에 서서 관세안에 전격 서명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강렬한 붉은 넥타이는 화면 속에서 승리의 깃발처럼 휘날리는 듯했고 그가 만년필을 휘두를 때마다 전 세계 경제의 판도는 지진이 난 듯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전 세계의 부가 다시 미국의 금고로 폭포처럼 흘러들어올 것이며 그동안 우리에게 감히 머리를 꼿꼿이 세우던 동맹국들도 결국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세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미국이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제국 백화점에 물건을 진열하고 싶다면 입구에서 무조건 물건값의 15%를 현찰로 상납하고 들어오라는 절대적인 제국의 횡포이자 권리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나라는 오직 하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미 해군은 고질적인 전문 인력 부족과 본토 조선소의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태평양 함대의 자존심이자 핵심인 이지스함 정비 사업을 한국의 K-솔루션에 전적으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최신의 군함들이 바다 건너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건너가 배를 가르고 엔진을 고치며 레이더를 정비하는 모습은 제국주의적 자존심이 뼈저리게 강한 저에게 솔직히 견디기 힘든 모욕이자 불쾌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지극히 효율적인 하청 관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철저히 세뇌해왔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 손에 기름때를 묻히기 싫어서 솜씨 좋은 동네 정비사를 고용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비사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손재주가 뛰어나봤자 결국 그에게 월급을 주고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저택의 주인인 우리 미국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태평양 함대 정비 스케줄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번 15% 관세 폭탄이 전격적으로 투하되면 한국의 조선소들은 당장 우리 군함을 고치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수입해가는 핵심 라이선스 부품이나 초정밀 제어, 소프트웨어 사용료에서 막대한 세금을 두들겨 맞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천억 원의 손해를 뼈저리게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지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곧 한국 기업의 수뇌부들이 유능한 로비스트들을 대거 고용해 백악관과 펜타곤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비굴하게 앓는 소리를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 해군이라는 VVIP 고객의 거대한 일감을 거절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롭고 오만한 워싱턴의 풍경을 보며 앞으로 벌어질 통쾌한 굴복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아주 상세히 그려보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설령 15%의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군함의 녹을 벗겨내고 나사를 조이는 일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거래한다는 그 알량한 타이틀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크에 전원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펜타곤 복도에서는 동료 관료들의 경쾌한 구두 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번 조치로 인해 국방 예산이 얼마나 더 풍족해질지, 그리고 동맹국들을 얼마나 더 철저하게 우리 발밑에 무릎 꿇릴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부관이 결재를 올린 보고서에 호기롭게 제 전용 만년필로 서명하며 이 완벽하고도 평온한 미국의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모든 말은 철저하게 우리 미국의 통제 아래 움직이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쓸만한 부품 역시 우리가 조이는 나사의 방향대로 얌전히 돌아갈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만하고 눈먼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로 서서히 뻗어오는 보이지 않는 파멸의 그림자를 당시에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지는 워싱턴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내일 당장 한국 조선소에서 날아올 비굴한 호소와 협상을 구걸하는 이메일만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관세안이 발표되고 며칠 뒤 저는 펜타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제3 브리핑룸에서 K-솔루션의 현장 총괄 소장인 한도경을 대면했습니다. 이곳은 창문 하나 없이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차가운 금고 속 같았습니다. 무거운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는 갓 닦아낸 바닥 왁스의 독한 냄새가 감돌고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미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긴장감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한도경 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막 온 듯 투박한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몸에 맞춘 듯 빳빳하게 다려진 와이셔츠 소매 끝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정적이었으며 그 속에는 도무지 읽어낼 수 없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15% 관세한 사본을 테이블 위로 가볍게 툭 던졌습니다. 종이가 미끄러지며 내는 마찰음이 고요한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압적인 자세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마치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교장 선생님 같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소장님, 상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미국에 제공하는 모든 정비 서비스와 부품에는 예외 없이 15%의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 예산은 고정되어 있고 우리는 단 한 달러의 손해도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K-솔루션 측에서 그만큼 단가를 낮추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시스템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핵심 운영 라이선스를 미국 국방부로 무상 양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건 혈맹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드리는 마지막 배려이자 제안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한 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이나 분노 대신 오히려 저를 가련하게 여기는 듯한 묘한 차분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불쾌감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감히 일개 하청업체의 소장이 미합 중국 상무부 국장의 제안을 앞에 두고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소장님, 제 말이 장난처럼 들립니까?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건 단순한 하청 계약의 조정이 아니라 위대한 연합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술 수용령입니다. 거절한다면 미국 시장 내에서 당신네 기업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기술 점유권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 협박 섞인 일갈에도 한 소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아주 또렷한 어조로 입을 뗐습니다. 국장님, 함정의 유지 보수는 단순한 부속품 갈아 끼우기가 아닙니다. 수만 개의 초정밀 센서와 실시간 데이터망이 유기적으로 연동된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입니다. 단가를 15% 낮추라는 것은 정비 품질과 안전 수율을 15% 포기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저희 K-솔루션은 결함이 뻔히 예상되는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단 하나의 나사도 조이지 않는 것을 철저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작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돈을 더 받아내려는 하청업체의 얄팍한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코방귀를 뀌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술자의 양심이라니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군요. 하지만 소장님, 이 세상은 양심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안전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이니 당신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기 싫으면 당장 짐을 싸서 떠나십시오. 버지니아의 노포크 기지에는 당신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안달이 난 미국 엔지니어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 함대가 멈출 줄 아는 모양인데 그건 아주 커다란 착각입니다. 제 말에 한 소장은 조용히 자신의 서류 가방을 닫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의지가 그토록 확고하시니 저희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군요. 다만 저희는 계약서상 명시된 불가항력적 사유 및 신뢰, 붕괴에 의한 서비스 중단 조항을 정식으로 검토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그는 비굴한 미소도 협상을 구걸하는 떨림도 없이 차가운 기계처럼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지만 저는 오히려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저 건방진 한국인들의 코대를 꺾어놓았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제국이 명령하는데 일개 기업이 등을 돌릴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본사로부터 압박을 받은 한 소장이 다시 제 방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인하겠다고 빌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뒷모습에서 느껴졌던 그 서늘하고도 묘한 정적의 무게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겨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승리자의 느긋한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제가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숨이 턱 막히는 아열대의 습한 열기와 기분 나쁠 정도의 적막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거대한 크레인이 비명을 지르고 용접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수천 명의 노동자가 내뿜는 열기로 가득해야 할 진주만 제3수리 도크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용 지프 뒷좌석에 앉아 윈드실드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그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수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추잡한 시위라도 벌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펜타곤의 권위라는 채찍을 휘둘러 그들을 다시 작업장으로 몰아넣을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자극하는 기이한 정연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누구 하나 언성을 높이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땀냄새 나는 거친 노동자들이 아니라 마치 정교한 수술을 마친 외과 의사들처럼 차분했습니다. 깔끔하고 기능적인 스마트 작업복을 입은 그들은 한 손에는 투명한 태블릿 PC를 든 채 현장의 모든 부품과 공구들을 하나하나 스캔하며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부품 상자에 부착된 QR코드를 태블릿으로 비추면 무인 운반 로봇들이 소리 없이 다가와 화물을 싣고 철수용 컨테이너로
일사불란하게 이동하더군요. 단 1초의 동선 낭비도, 단 한 번의 불필요한 마찰도 없는 그 압도적인 시스템 앞에서 현장을 통제하러 출동했던 우리 미 해군 무장 헌병들은 총을 든 채 멍하니 서서 그들의 작업 과정을 구경하는 바보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프에서 뛰어내려 그 기괴한 철수 행렬을 거칠게 헤치고 현장 지휘소로 쳐들어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고 온몸은 당혹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괄 책임자 당장 튀어나와 감히 미 해군의 전략 자산에 손을 대놓고 지금 어디로 도망가려는 거야? 제가 목청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자 임시 사무실 한 구석에서 상황판을 넘겨보고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한도경 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다름 아닌 얼음이 가득 담긴 투명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하와이에 찌는 듯한 열기와 펜타곤 고위 관료인 제살기. 어린 분노 앞에서도 그는 셔츠 단추 하나 풀지 않은 채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주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미칠 듯한 평온함이 오히려 제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장난합니까? 당신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15% 관세가 억울하면 펜타곤에 와서 로비를 하든 위원회에 제소를 하든 절차를 밟았어야지. 감히 배를 다 뜯어놓고 공고함을 덮어? 당장 내일 아침까지 원상 복구시키지 않으면 당신네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줄 알아. 우리 법무팀이 당신들 뼈대까지 위약금으로 발라먹을 거라고. 제가 침을 튀기며 윽박지르고 온갖 협박을 쏟아냈지만 한 소장의 표정은 단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더니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제 눈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국장님,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는 운영자에겐 핸들을 맡기지 않을 뿐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2번 터치하자 복잡한 3D 도면과 붉은색 수치들이 팝업 창처럼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동네 자동차 엔진이 아니라 미 해군의 최상위 전략 자산인 이지스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공급망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저희는 결함이 뻔히 예상되는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단 하나의 나사도 조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품질에 대한 통제권의 문제입니다. 그는 저를 향해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듯한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장난 기계 부품을 잘라내듯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의 프로세스를 철저하고 냉정하게 끊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디지털 관리 능력과 시스템의 논리 앞에서는 제가 휘두르려던 위약금이나 퇴출 같은 낡은 방식의 협박이 얼마나 유치하고 무력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을 쥐어짜내며 악을 썼습니다. 좋아, 철수해. 당장 꺼져버려. 너희가 없어도 우리는 노포크 기지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 우리 손으로 이 배를 고칠 테니까. 미국 기술의 자존심을 우습게 보지 마라. 제가 씩씩거리며 돌아서려 할 때 한 소장이 다시 얼음이 담긴 커피잔을 집어들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말씀하시니 잊을 뻔했군요, 국장님. 방금 전 우리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이지스함의 중앙 진단 서버에 연결된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 접속 코드를 차단했습니다. 물리적인 부품은 미국에 남겨두겠지만 그 부품들을 유기적으로 동기화시키는 데이터는 전부 암호화하여 잠가두었죠. 행운을 빕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마지막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진주만 기지의 정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거대한 도크 한가운데 배를 드러내고 죽어가는 이지스함과 패닉에 빠져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 미 해군 장교들의 모습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저는 텅 빈 현장 사무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청업체가 도망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제국이 미국의 안보심장부에 자물쇠를 채워버리고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은 채 유유히 퇴근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탄 전세기가 하와이의 푸른 상공을 가르며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지 정확히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한도경 소장이 남긴 그 서늘한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그것을 일종의 기술적 허세라고 치부해버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기계라는 것은 도면대로 렌치를 돌리고 우리가 만든 코드를 입력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주만 기지 사령관과 함께 USS 존 핀 함상에 올랐습니다. 제 뒤로는 본토에서 급파된 로키드 마틴의 수석 엔지니어들과 미 해군 정비창의 베테랑 하사관, 수십 명이 결연한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위대한 미합중국의 기술력이 고작 아시아의 작은 기업 하나가 걸어둔 잠금장치에 휘둘릴 리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함정의 심장부인 전투정보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대의 제어 콘솔과 복잡하게 얽힌 은색 배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우리 전문가들은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장님, 걱정 마십시오. 30분 안에 모든 시스템을 강제로 부팅시키고 제어권을 우리 국방부 서버로 완전히 가져오겠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의 호기로운 선언을 들으며 저는 팔짱을 낀 채 뒷짐을 졌습니다. 함내에 흐르는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마저 제 승리를 예고하는 서곡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한국인들이 만졌던 메인 서버의 덮개를 열고 미 국방부의 마스터 보안키를 삽입했습니다. 이 키는 미 해군의 모든 전술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제국의 권위가 담긴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전원 스위치를 올린 순간 전투정보실 내부를 가득 채운 것은 부드러운 기계, 작동음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고주파 경고음이었습니다. 삐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함내 모든 스피커에서 동시에 터져나왔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핏빛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치명적 오류 데이터 동기화 실패라는 문구가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시스템은 마치 침입자를 감지한 독사처럼 날카롭게 반응하며 모든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권한 거부 유효한 라이선스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차가운 글자가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보안 우회 코드를 주입하세요. 저는 콘솔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제 미친 듯한 재촉에 하사관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욱 거센 경고음뿐이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국장님, 이건 단순한 암호 잠금이 아닙니다. 이 함정의 모든 핵심 부품, 심지어 나사 하나하나에 심어진 센서들이 한국 본사의 클라우드 서버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함정을 통째로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해 두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내주는 양자 암호 인증 코드가 1초마다 갱신되지 않으면 하드웨어 전체가 스스로를 도난 상태로 인식하고 모든 회로를 잠가버립니다. 그 순간 거대한 이지스함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비상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완벽하고도 묵직한 암흑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최첨단 정밀 장비들이 들어찬 이 배가 단 한 줄의 데이터 차단으로 인해 바다 위에 떠있는 차가운 고철 시체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을 짚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의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마스터키가 먹히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배인데 왜 우리가 쫓겨나는 것입니까? 제 절규는 텅 빈 전투정보실의 차가운 금속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관세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하청업체를 겁박하고 있다고 믿었을 때 그들은 이미 우리 무기의 혈관과 신경망을 통째로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저와 사령관의 공포 섞인 신음뿐이었습니다. 대기권 밖의 미사일까지 요격한다던 미국의 자존심은 이제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는 거대한 깡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함정의 소유권은 가졌을지언정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허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디지털 사슬이 제국의 발목을 단단히 옥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제가 올렸던 수많은 보고서가 얼마나 얄팍한 자만심의 결과였는지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이제 태평양은 더 이상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의 그 끔찍한 암흑을 뒤로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제국을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단 한 줄의 데이터 차단으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한 뒤였기에 제 심장은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지하 비상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상징하며 위엄을 뽐내던 그곳은 지금껏 제가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패닉과 적막함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황실 전면에 배치된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는 태평양 전술 지도가 띄워져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하와이에 묶여있던 USS 존 핀 한 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순양함 2척, 괌 인근을 순찰하던 전략 핵잠수함, 심지어 대만 해협 코앞에서 중국 함대와 일촉즉발의 대치 작전을 펼치던 제7함대 소속의 핵심 이지스함들까지 무려 12척에 달하는 태평양 함대의 최상위 전략 자산들이 일제히 치명적인 시스템 마비를 알리는 붉은색 아이콘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 점들은 마치 제국의 심장을 파먹는 독충들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실에 모인 사성 장군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누군가는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인 정적뿐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카메라 앞에서 미국 기술의 자존심으로 아시아의 조잡한 자물쇠를 깨부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뒤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보고는 장관의 호통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출신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소집되어 한국의 클라우드망을 우회하려 필사적으로 시도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접속을 시도하거나 보안 코드를 무력화하려 할 때마다 한국의 시스템은 기다렸다는 듯 무신뢰 방어 프로토콜 가동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함정의 냉각 시스템과 레이더, 정밀 센서의 제어권을 영구히 파괴하려 들었습니다. 그것은 침입자가 문을 따려 하면 스스로 집 전체를 태워버리는 무서운 자폭 설계와 같았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한 명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제게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단순한 암호 잠금이 아닙니다. 한국이 구축한 이 시스템은 우리 미국 정부의 모든 접속 시도를 적대적 집단의 해킹으로 자동 분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생중계로 강제 해킹을 언급한 순간 그것이 조약 위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보안 시스템의 자폭 트리거가 당겨진 겁니다. 이제 서울의 허락 없이는 이 배들의 메인보드 전압조차 조절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문을 따려고 할 때마다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위대한 함대의 심장은 하나씩 멈추게 될 것입니다. 무식하게 힘으로 깨부수려 했다간 수천억 원짜리 위상 배열, 레이더가 내부 과열로 녹아내려 영영 고철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의 말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와 뇌리 한가운데서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디지털 단두대였습니다. 우리는 함정의 거대한 철제 몸통과 무시무시한 미사일 발사관만 소유했을 뿐 그것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영혼은 한국의 서버 속에 저당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테러를 저지른 것도 무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 중단이라는 계약상의 권리를 철저하고도 냉정하게 이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장관은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벤스 국장, 당신이 이 모든 시스템 도입을 주도했지? 비용 절감이네 뭐네 하면서 마스터키를 그들에게 쥐어준 게 바로 당신 아니냐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용 절감에 눈이 멀어 시스템의 통제권을 통째로 한국에 내어준 머저리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 전 세계 함대 마비라는 적나라한 결과로 폭로된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오만함이 빚어낸 15% 관세라는 몽둥이가 도리어 우리 해군의 아킬레스건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저는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상황판의 붉은 불빛들은 마치 제 몰락을 예고하는 사형 선고문처럼 번뜩였습니다. 저는 제가 올린 보고서들이 얼마나 얄팍한 자만심의 산물이었는지 깨닫고 몸서리쳤습니다. 이제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은 우리의 손을 떠나 있었고, 우리는 그저 상대방이 전원을 다시 켜주기만을 기다리는 가련한 처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펜타곤 지하 상황실의 붉은 경고등이 제 눈을 찌르는 가운데 사태는 이제 군사적 공백이라는 담벼락을 넘어 미국의 근간인 경제적 대재앙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한국의 원격 차단으로 완벽 마비라는 블룸버그와 로이터의 긴급 타전이 전 세계 언론사의 머리 기사를 장식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보의 속도는 빛보다 빨랐고 그 정보가 불러온 파괴력은 핵폭탄보다 잔인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개장과 동시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소 위풍당당하게 미국 국방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초대형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마치 낭떠러지에서 밀려난 자동차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두뇌가 마비된 군함은 그저 바다 위에 떠있는 수조원짜리 표적지에 불과하다라는 투자자들의 판단은 즉각적이었고 그들은 자비 없이 매도 버튼을 눌러댔습니다. 단 2시간 만에 미국 방산 시장에서 수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거래소 측에서 주가 대폭락을 막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며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이미 터져나온 공포는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관세 폭탄을 주도했던 아서 웰링턴 상원의원은 텔레비전에 출연해 한국을 향해 독서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는 핏대를 세우며 이것은 명백한 기술 테러이며 미합 중국은 한국 기업의 모든 자산을 몰수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식하고 오만한 외침은 도리어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펜타곤의 사성 장군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백악관 오벌 오피스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평소 대통령 앞에서도 절제된 태도를 보이던 꼿꼿한 수장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책상을 내리치며 아서 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을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의원님, 당신의 그 오만한 입술 하나 때문에 지금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 떠있는 우리 병사들이 장님이 되었소. 당장 한국에 사죄하고 시스템을 복구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음을 공식 선언하겠소. 저는 상황실 구석에 앉아 이 모든 제국의 붕괴 과정을 지켜보며 처참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우방국들은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속으로는 미국이 드디어 임자를 만났다며 냉소적인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매체들은 미국의 낡은 제국주의적 발상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비판을 이어갔고 중국의 관영 미디어들은 아예 대놓고 미국의 불침함되는 클릭, 한 번의 고철로 변하는 디지털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며 낄낄대는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내걸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위대한 미합 중국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이 바닥부터 처참하게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예 깨어있는 거대한 디지털 드래곤의 비늘에 다이너마이트를 던져놓고는 그것이 화려한 불꽃놀이가 될 것이라며 낄낄대던 구제불능의 멍청이들이었습니다. 억울하면 알아서 살아남으라며
한국을 몰아세웠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증오스러웠습니다. 이제 산소 호흡기가 떨어져 무릎을 꿇고 구걸해야 하는 쪽은 세계 최강 대국이라 자부하던 우리 미국이었습니다. 상황판에 떠있는 수조원 가치의 방산 가치 하락 그래프를 보며 저는 뼈저린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하청이라 비하하며 짓밟으려 할 때 그들은 이미 우리 안보의 신경망을 장악한 우리의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드웨어의 덩치만 키우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낡은 신앙은 한국이 던진 원격 차단이라는 단 한 줄의 코드 앞에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패닉에 빠진 관료들의 고함. 소리는 마치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처럼 제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경제 수치들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영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고 제 오만했던 자부심 또한 그와 함께 소멸해가고 있었습니다. 웰링턴 의원의 비열한 목소리는 이제 화면 속에서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로 변해버렸고 실질적인 힘을 쥔 자가 누구인지는 이제 전 세계가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땀에 젖어 엉망이 된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무너지는 탑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15%의 관세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굴욕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서 불어온 패배의 바람은 차갑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결국 미국 행정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굴욕적인 항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서명했던 그 기세등등한 15% 보편 관세 법안 위에 대한민국 전략, 자산 및 핵심 군수 부품에 대한 영구적 관세 면제라는 특별행정명령을 덧칠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외 조항이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자인하는 항복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치욕스러운 서류 뭉치와 대통령의 친필 사과문이 담긴 붉은색 가죽 파일을 품에 안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제 생애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은 수만 개의 파편으로 조각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펜타곤의 집무실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한국을 발밑의 하청업체로 취급하던 제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와 구토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그 알량한 자존심과 오만이 결국 우리미 해군의 심장을 멈춰 세웠고 수조 달러의 가치를 증발시켰으며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을 부정할 길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는 마치 저를 꾸짖는 한국인들의 비웃음처럼 들렸고 제 손에 쥐어진 사과문은 납덩이보다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제 몰골은 차마 거울로 마주하기 민망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전략산업국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고 며칠 밤을 지새워 퀭해진 눈과 구겨진 수트, 헝클어진 머리를 한 폐잔병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공항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기는 오히려 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시스템은 제가 비하했던 그 한국식 디지털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 효율성 앞에서 제가 믿어왔던 낡은 제국주의적 질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제 발걸음마다 제가 가졌던 오만이 부서져 흩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K-솔루션 본사 접견실에서 다시 마주한 한도경 소장은 하와이의 도크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투명한 컵에 담긴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고 그 여유로운 자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마시는 얼음이 컵벽에 부딪히며 내는 달그락 소리가 마치 제 목을 치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들려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왔음에도 서둘러 일어나지 않았고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정적의 순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권위가 한 잔이 차가운 커피 앞에서 완벽하게 분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 생전 처음으로 타국인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것은 격식을 차린 인사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처절한 구걸이었습니다. 한 소장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 알량한 자존심과 오판이 양국의 오랜 신뢰를 파괴했고 우리 미 해군의 병사들을 거대한 함정 속에 가둔 채 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관세 철회 서류와 우리 대통령님의 진심 어린 사과문이 담긴 친서가 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함대의 숨통을 다시 틔워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렸고 제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한 나라의 전략을 책임지던 국장으로서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죄인처럼 저는 그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과문과 행정명령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정적의 시간은 제게 영겁의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기술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한 가치와 상호 간의 신뢰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당신들이 그 가치를 15%라는 숫자로 환산하려 했을 때 이미 파트너십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우리가 자본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구걸해서 빌려 써야 하는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제 심장을 옥죄던 마지막 자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고통인 동시에 진실을 마주한 자의 기묘한 해방감이기도 했습니다. 한 소장은 조용히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 위에 복구 명령 버튼을 전송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주머니 속에 비화용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구되었습니다. 국장님, 태평양의 모든 이지스함 레이더가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함내 전원이 복구되고 시스템이 정상화되었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펜타곤 장성들의 환호성과 울먹임 섞인 보고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접견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기술의 주권이 자본과 무력이라는 거대한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압도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제 구겨진 넥타이를 보며 실소했습니다. 위대한 제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지구 반대편의 작은 사무실에서 전송된 단 한 줄의 코드에 의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주인은 총칼을 든 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마스터키를 쥔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패배자가 되어 돌아가겠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냉혹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짓밟는 오만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켜내는 힘에서 나온다는 진리였습니다. 그 처참했던 굴욕의 사태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와이의 태양은 변함없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진주만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짭조름한 소금기를 머금은 채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공포와 당혹감에 질려 비틀거리던 그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저는 상무부 전략산업국 국장직에서 해임된 뒤 지금은 해군 군수사령부의 기술자문역이라는 직함을 달고 다시 제3수리 도크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멀어졌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저는 제국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다시금 USS 존 핀함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차가운 고철 덩어리로 변해 죽어가던 이 거함은 이제 한국에서 건너온 정밀 데이터의 수혈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도크 주변의 풍경은 1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오만한 자세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자들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그들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정교한 시스템 관리 기법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5%의 관세로 상대를 짓밟으려 했던 무지한 폭력의 시대가 가고 기술과 실력에 기반한 존중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손에 들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한도경 소장과 나란히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특유의 차분한 표정으로 이번에는 제가 건넨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소장님, 그때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참 시원해 보였는데 이제야 제가 왜 그 차가움에 벌벌 떨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 농담에 한 소장은 처음으로 소리내지 않는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승리자의 조롱이 아니라 험난한 파도를 함께 넘긴 동료에게 보내는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을 복귀하며 뼈저린 진실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제국의 진정한 힘은 함선의 거대한 덩치나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 혹은 강압적인 관세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0.03%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무자비할 정도로 정교한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데이터의 주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는 똑똑히 압니다. 껍데기만 가진 자는 결국 알맹이를 가진 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진리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제국주의적 가치관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하청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안보의 심장부의 디지털 자물쇠를 채울 수도 열 수도 있는 진정한 글로벌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섰습니다. 함정의 메인보드가 가동되며 내뿜는 낮은 저음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장엄한 교향곡과 같았습니다. 저는 한 소장에게 제 진심을 담아 마지막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중심은 지도 위의 영토가 아니라 이 작은 칩 안의 논리에 있습니다. 제 말에 한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그 논리가 정의롭고 투명하게 작동할 때 비로소 기술은 모두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생의 길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한 물리적 힘을 자랑해도 그 심장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마스터키가 한국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한 예전과 같은 일방적인 오만함은 다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드래곤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국 우선주의라는 환상에 빠져 소중한 파트너를 짓밟으려 했던 제국은 압도적인 기술 격차 앞에 무릎을 꿇은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먼 바다로 향하는 이지스함의 엔진 소리는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함선을 보며 제가 범했던 그 끔찍한 오판이 남긴 흉터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흉터는 저에게 평생의 훈장이자 경고등이 될 것입니다. 제 오만했던 과거는 저 깊은 진주만의 바다 아래 영원히 묻어두고 이제는 기술과 신뢰라는 새로운 표준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짓밟는 압력이 아니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창조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항해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깁니다. 우리의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거대한 군사력과 힘을 내세워 협박을 해도 그 심장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손에 있는 한 그들의 협박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슴 뻥 뚫리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행보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